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신재생 쪽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또 나오는 정책도 항상 이 코멘트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지난 1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지난 1기 때도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깨끗한 석탄을 외쳤고 천연가스를 하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기차 타면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과 똑같잖아요. 네. 똑같이 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그때도 재생에너지가 시장을 압도를 했고 전기차도 트럼프 딱 그 중간 선거 이전까지만 역성장하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성장을 시작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되죠. 네.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하원을 뺏기게 되면 예산권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반환경적인 정책은 굉장히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도 미리 좀 올랐잖아요. 태양광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조만간 아마 풍력도 그렇고 대부분 그린 산업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또 다음 정부는 뭐 트럼프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 같이 저런 일은 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 뭐 그린 산업 전체가 앞으로는 사실은 좀 더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미국 정부가 이 태양광 관련해서도 중국산 패널을 좀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것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그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그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관세를 하도 많이 막 바뀌어가지고 지금 글쎄 100%도 훨씬 넘을 걸요. 100 한 5, 60%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다 만든 공장, 뭐 캄보디아니 뭐 베트남이 이런 국가들에서부터 오는 것도 지금 관세를 아주 높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우회 수출도 다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돌라하고 하나솔루션 뭐 이런 그 리딩한 업체들이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 그런 저가 모듈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ITC에다가 청원을 해가지고 그걸 막아버려요.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정책과 또 같이 가기 때문에 네. 미국은 사실은 중국산 패널들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현지에 크게 증설을 한 한화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태양광 쪽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재고 문제가 있었다고요? 뭐 재고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어쨌든 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네. 과연 중국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막 인스펙션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지연이 되면서 작년 한 해 이제 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공장에서도 일부 이슈가 있어가지고 공장 증설이 좀 늦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AMPC를 그럼 받는 게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작년 연말 기준으로 거의 다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하나솔루션의 재생에너지 파트의 실적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화학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더군다나 이제 AMPC를 많이 받게 되는 공장 3기가짜리 이 추가 공장인데 여기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다 이루어진 공장이기 때문에 AMPC 받는 폭이 확 높아요. 네.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풀로 다 좋아지는 게 이제 2027년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턴어라운드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관련된 이익이 이제 더 급증을 하는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주가가 이제 선반영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그 비전이 생겨야 이 주식도 주가도 턴어라운드 되는 것 같긴 하네요. 투자가들의 인식이 호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주 관련주들
스페이스X 관련주들 보면 실적이 나옵니까? 그렇죠.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뒤를 보면 이럴 거다 해서 막 그냥 땡겨서 반영을 좋아질 하잖아요. 거라는 기대가. 예, 근데 재생에너지나 그린산업 관련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뭐 트럼프 거기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저런 이제 방해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영이 이제 느리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건 1기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한꺼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오히려 반영이 안 되고 있을 때 길목 지키기를 잘 하시는 게 사실은 그린 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신재생이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한미 원전 협력 뭐 상당히 밀접하게 요즘 뉴스들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대하는 게 원전도 아주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거라는 또 한미 간의 어떤 그러다 보면 그래서 관련 건설주서부터 시작해서 다 막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원전 천국이죠. 네. 원전에 대해서는 뭐 설치도 지난 한 3, 40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지속적으로 해온 나라가 없고요. 원전의 밸류체인이 거의 완벽하게 살아있는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일한 국가다. 서방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호의적입니다. 뭐 언론의 태도도 그렇고 심지어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원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고는 제 표현을 안 합니다.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죠. 조금만 좋은 기사가 나오면 팍팍팍 움직입니다. 기대를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잘 보셔야 될 것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깊게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외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원전은 연간 설치량이 글로벌 설치량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 있고 순증간분을 보면 1년에 몇 기가가 되질 않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2030년까지도 1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과 없어지는 걸 합치면 한 4, 5기가? 얼마 안 되네요. 아까 따지면 60기가 뭐 이런 거에 따지면. 태양광이 1년에 600기가가 설치가 됩니다. 아, 그래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100분의 1이죠. 물론 발전 효율이 태양광은 20%고 원전은 한 90%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곱해서 보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한 전력원이 된 지 매우 오래됐고요. 이제 이거를 되돌리겠다고 이제 트럼프가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말은. 아무래도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긴 맞는데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대형 원전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짓는데 평균 15년이 걸려왔습니다. 네. 이걸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서 많이 이제 줄이려고는 하는데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고요. SMR도 지금 가장 빨리 아마 의미 있게 상용화되는 게 2030년 중반은 돼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전력 수요의 근원 AI 레이스는 2030년 안에 끝나지 않겠어요? 저는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누가 승자인지 누가 패자인지는 끝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누구나 다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패자가 된 쪽에 필요한 전력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 레이스에 이 긴박한 레이스에 원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슈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경제성이죠. 원전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웬만한 국가에서는 다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차이가 나죠? 건설 기간을 보시면 아시죠. 아, 태양광은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육상 풍력도 한 뭐 2, 3년 이 정도면 네. 건설을 하죠. 이 발전 사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건설 기간이 짧아야 돼요.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스트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렇죠. 10만 년 이상 폐기물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코스트. 그리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그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 코스트.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마다 비용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건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LCO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원의 생애 주기에 걸친 원가를 LCOE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LCOE는 원전이 가장 비쌉니다. 네.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걸 들고 나오면서 이제 유럽에서 과거에 이제 원전을 지려고 했던 국가들도 일부 국가들에서 우리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면서 그 원전 르네상스가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자료를 쓴 게 그거예요. 오바마 일기 때도 똑같았어요. 네. 그때는 사실은 지금보다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원전 신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했었죠. 그러나 오바마 일기 때 추진한 원전 르네상스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죠. 네. 전혀 원전의 발전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경제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느냐는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나와야 돼요. 원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데 뭐 계획은 많고 굉장히 기대는 높으나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원전 종목, 네. 재생에너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것과 대척된다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레깅을 하는 겁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관련주들이 이미 벤치마크 프라이스보다 많이 올랐어요. 풍력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히려 작년 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원전주들이 폭락했잖아요. 폭락했어요. 뭐 뉴스케일부터 오클로 뭐 이런 거 보시면 그렇죠. 물론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올랐지만 작년 피크에 대비해서는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한 3분의 1 토막 났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주식들이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단순하게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사업들이 어떤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는 건지 이것들 좀 잘 체크하셔서 좀 균형 있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태양광의 그 지금 에너지 효율이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효율이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더 싸지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하던데 이게 근거 있는 그거는 얘기입니까? 기대가 아니고요. 그 현실이에요. 아, 그래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태양광이 상용화 초기에는 10% 언저리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0%고 이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쪽으로 가게 되면 30%, 40%까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리고 머스크가 얘기하는 우주 태양광이 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만약에 태양을 그대로 24시간 받을 수 있는 정지궤도에 있다면 하루 종일 하루를 받는 태양광을 생산하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낮밖에 생산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20%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얼마나 똑똑한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태양광은 원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끊이지 않는 에너지원이 공급이 그렇죠. 되니.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만 잘할 수 있는 툴만 있다. 그러니까 로봇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구로 쏘게 되는 위성의 어떤 그런 시그널들, 속도들 이런 것들만 제대로 제어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태양광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러저러한 면들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특정 섹터만, 뭐 태양광이든 이런 쪽으로만 갈까요? 아니면 뭐 풍력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어떤 당연히 수혜를 다 좀. 퍼집니다. 아, 그거는 뭐 그럴까요?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았고요. 뭐 당연히 같은 부류들이잖아요. 전기차도 똑같은 거예요. ESS도 똑같은 거고 ESS 때문에 배터리주들이 올랐는데 그거를 재생에너지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ESS는 풍력 태양광 아니고 다른 발전원과는 매치가 안 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도 후행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그 국내 SK 이터닉스 네. 주식이 주가가 많이 오르죠. SK 이터닉스가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잖아요. 네. 국내에 3사가 있습니다.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금양그린파워. 이런 쪽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국내가 이재명 정부의 중심이 재생에너지잖아요. 예, 원전을 예전 거를 허가하고 이런 거는 그건 뭐 둘째 문제고 네. 중심을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해서 부처까지 만들어서 지금 관련 계획들을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과가 나오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주 전반이 저는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